축복해 주셔서 100여 명의 많은 원아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또한 교육으로 이들을 이끌어가는 우리 원감님을 비롯하여 귀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호산나 성전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주의 교회가 새롭게 건축하며 또한 이 선교도 새롭게 모든 시설들을 완비하려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 가운데 있지만 좀 더 나은 환경을 마련하고자 애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이 성교 지역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유아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후 모든 시간들을 주장할 수 있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모교육의 주제는 우리 성도님들과 부모님 다 알고 오셨지요? 뭐지요? 나를 알면 자녀가 보인다. 예, 오늘 부모교육의 주제는 나를 알면 자녀가 보인다입니다. 강의 시간은 90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사 양력에 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교수님은 예천교회 집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계명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 교육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 현장 관찰자이시고요. 문경대학, 경도대학 교수로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어린이집 원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에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너무 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힘드시죠? 오늘 일하시고 이렇게 퇴근하시자마자 또 저랑 같이 귀한 시간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를 하시면 힘드십니다. 저도 어린이집 원장으로 제가 일하면서 교회에서 부모 교육하기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들어가고 화요일날 9시 반에 들어가고 수요일날도 9시 들어갑니다. 그래도 이 두 아이들은 집에서 숙제도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는 고민이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없는 시간에 무엇을 할까 이 아이들이 고민이 되다가 조금 취미를 하나, 취미생활 하나 시켜야 되다 싶어서 악기를 하나 배우겠습니다. 이제 휴대하기 편하게 바이올린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취미가 첼로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 큰딸내미하고 제가 첼로를 가자 삽주를 해서 처음에 이제 사냥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 애가 시간이 안 돼서 못 왔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 아까운 시간을, 엄마하고 떨어진 시간을 악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도 보람된 시간을 보내고 저도 학교에 수업하는데 별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올 언제 1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학교도 가야 되고 걱정이 되는데 악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제가 악기를 시작한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목적이 이 아이랑 같이 교회에서 주일날 반주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회당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암만 바빠도 목요일날은 회당부 모임에 가서 주일날 찬양할 거를 같이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꼬맹이를 계속 데리고 다닐 때만 소리에는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켜서 제가 꿈이 빨리 우리 아이가 하고 같이 찬송가를 한번 해보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도 빠짐없이 그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꿈을 꾸고 이랬더니만 2학년쯤 되니까 4주로 가까이를 같이 합주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악기를 통해서 일평생 우리 아이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실 평범한 봉사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교회 가면 제 자리가 있습니다.
첼로 할 때 세 번째 항상 제자리입니다. 우리 딸아이 자리도 그래서 3학년 때부터 우리 딸아이가 같이 교회에서 반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7시 반 저희들 예배해요. 그런데 6시부터 5시쯤 되면 집에서 1시간을 맞춰보고 저랑 교회 가서 한 30분 정도 맞추고 예배 시간 7시 반에 보는 이제 반주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초등부 아이들도 있고 6학년 위주 중학생 아이들도 있고 일반인들 성인들 체로 하시는 분들 있고 불금 이래가지고 가능하게 반주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사실 믿지 않는 아이들도 음악을 통해서 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일부러 교회를 보내요. 교회 가니까 음악을 접하더라. 예. 근데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사실 여자아이들도 중요하지 남자아이들도 중요합니다. 꼭 음악을 피아노든 악기든 한 가지 정도는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평생 다른 지역을 가서 결혼을 해서 단지 살고 다른 나라에 가서도 휴대하기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이겠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이 아이도 이를 보고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처음에는 어려웠어. 그 다음에는 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한 번, 그 다음에는 두 번, 세 번 횟수를 늘려가면서 계속 바이올린을 하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2년 만에 시노자키 상근을 다 뗐어요. 예, 그리고 지금 시노자키 사근을 하면서 이번에는 도대회를 대표를 나간다고 도대회를 준비하면서 엄마는 도대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찬양을 제일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도대회 공연을 곡을 많이 하니까 찬송가는 그냥 따라갑니다. 쉽게 따라갈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두고 사실 무작정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를 빛내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구체적인 걸 좋아하십니다. 세부적인 걸 좋아하십니다. 다이렉트 하시죠. 하나님 다이렉트로 얘기하십시오. 얼마나 기뻐하시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성향이 뭔지 부모가 원하는 게 뭔지 자 내가 그 일을 우리 아이가 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 결코 이 아이가 그 일을 해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명문대, 서울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학교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실 부모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내 아이가 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부모 교육입니다. 어디서 나십니까? 근데 요즘은 미국의 뉴스워크라는 그 주간지 잡지에 요즘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자립심이 없어진다, 독립심이 없어진다. 그래서 헬리콥터 부모라는 이제 일명 유행어가 생겼어요.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자녀를 맹도합니다. 초등학교 가서도 숙제 봐주고 또 차 태워서 봐주고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제가 문경대 수업을 하고 경대 수업을 하는데 우리 대학생들이 MT 가는데도 결정을 못해서 엄마한테 전화해보고요. 책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중에서 질문을 저한테 던졌습니다. 독립심이 없습니다. 자, 독립심 없도록 부모님이 만들었습니다. 항상 어린이집에 제가 상담 문의를 항상 받습니다. 원장님, 내가 한국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됐어요. 근데 저는 딴 얘기 안 합니다. 어머니 닮았으면 똑같습니다. 자, 내 아이가 누굴 닮습니까? 옆집 어머니 이쁘다고 절대 안 닮습니다. 옆집 아빠 멋있다고 절대 안 닮아요. 내 아이는 나를 닮습니다. 누구예요? 부모를 닮는 거예요. 저도 우리 딸아이 둘이가 저를 닮았습니다. 저 닮아서 키도 큽니다. 우리 4학년 올라가는데 키가 1m 58이에요. 엄마가 내 바빠 다니는데도 어떻게든 다 찾아보고 해서 키는 저하고 10cm 차이밖에 안 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59였는데 얘가 지금 4학년 때 58입니다. 오늘도 엄마 잘하고 와.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오늘 일이 있어서 못 가. 다음에는 꼭 엄마랑 같이 한번 가서 처음으로 교회에서 부모교육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교회에서만 부모교육 한다면은 엄마는 너를 데리고 다닐 것이다. 그래서 찬양으로 먼저 마음을 열고 엄마 가기를 하겠다. 어떤 그런 제 나름대로의 소망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 되고 싶죠? 성공시키고 싶죠? 어때요? 성공 안 시키고 싶어요? 성공시키고 싶죠?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전부 다 성공시키는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 봅시다. 자, 제가 오늘 상주라는 목적지를
딱 내비게이션 입력을 시켜봤더니만 뭐 40분만 오더라고요. 목적지를 알고 왔을 경우에는 빨리 갑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자녀 교육에도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생활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얻을 것인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의사가 되라, 아무 목적 없이 선생님이 되라,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목적을 두고 꿈을 꿔야 됩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제가 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쪽에 끼가 있습니다. 저는요, 남편을 선택하라, 남편하고 어린이집하고 어떤 걸 선택, 저는 어린이집을 선택합니다. 예. 어린이집을 선택을 하고 지금도 학교에서 유아교육 쪽으로 아동발달을 가르치면서 여성부 현장 관찰자로 이 시기를 출장을 다녔습니다. 4시 반만 되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마산, 울산 유명한 어린이집 다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보고 지도를 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 예. 지금도 오늘도 어린이집 일을 하다가 이제 조금 일찍 퇴근해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거든요. 우리 원장님은 어린이집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대요. 그러니까 좋아합니다. 왜? 아이들이 좋아해요. 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 방 문구 앞에는 나는 못하는 게 없다. 왜? 내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 아이만 잘 키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나하고 아이들 같이 잘 키워야 같이 성공합니다.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내 아이 중심입니다. 어깨 좀 피시고 좀 옆집 아이들 좀 보고 놀러 오면은 좀 아이들 키우는 가정 환경을 좀 어설퍼야 됩니다. 발로 이렇게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들 깨끗한 진영, 진열장이들은 책 절대 안 읽습니다. 맞죠? 웃는 부모님들 많이 있네요. 책도 발바닥 밟혀야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깨끗한 아이들 어린이집 옵니다. 어머니는 어린이집을 다 연구 드레스를 해가지고 남자친구 면빵 바지에 허리 딱 아이들 불편합니다. 흰 드레스 입고 바깥에 모래 놀이 못합니다. 여러분들 맞죠? 불편합니다. 옷이 하나의 장애가 됩니다. 그래 놓고 어머니들은 야 어린이집에 씩씩하게 놀다 와. 아침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놀 수가 없습니다. 씩씩하게 놀고 오라고 놀고 왔을 경우에 옷을 이렇게 어떻게 샀는데 이게 뭐야 옷이. 양말 때도 안 가게. 그죠? 그런 부분. 예, 어린이집 보낼 때는 편안하게 어린이집 체육복이요. 양말도 저는 우리 집에 양말이 흰 색깔이 없습니다. 남편은 다 검정색, 아이들은 검정색 너무 탁하게 회색으로 제가 다 바꿨습니다. 마음 놓고 놀 수 있도록. 예, 아이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것도 하지 마, 만지지 마, 깨져, 안 돼, 가지 마. 모든 걸 엄마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할 수 있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어머니들은 우리 애가 독립심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기회를 누가 빼앗았습니까? 예? 부모님이 빼앗았습니까? 어디 생각하십니까? 예, 부모님들이 빼앗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아침에 직장 나가시는 부모님 계시죠? 옷, 양발 다 챙겨놓고 급하니까 막 지키고 양발 또 아이들이 요즘 신고 오는 데가 없고 다 엄마가 신기세요. 신발도 어린이집 와도 그런 친구들은 어떤 친구는 심지어 밥도 엄마가 6, 7살 되면 미기주는 엄마가 있어요. 어린이집 입학해서 가만히 있어. 너 왜 이렇게 선생님이랑 밥 먹는 거야? 화장실 못 가요? 왜?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야. 그런데 어머니들은 자랑 삼아 원장님 얘는 우리 집에 화장실 한 번 안 갔고요. 병원도 신문 깔아서 하고요. 자랑같이 얘기해요. 그 친구도 어린이집은 부딪힙니다. 왜? 다른 친구들은 쉽게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친구는 못합니다. 왜?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다니신 분들은 길에 대한 두려움도 없잖아요. 사실 아무나 가장 처음 나들이 하신 엄마들 겁나죠. 혹시 또 나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예, 아이들 교육도 그렇습니다. 멀리서 좀 지켜봐야 됩니다. 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현명한 부모는 늑대기 키웁니다. 늑대 키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요즘은 급합니다. 엄마들. 한국의 어머니들이 교육하면 잘하는 분들이 만납니다. 예, 유아교육에서 사교육비가 근 70%가 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학습지랍니다. 주입식 교육입니다. 뒤에도 나옵니다. 한글, 2, 3세 때 한글책을 줄줄 읽어요. 신문을 보고 TV를 봅니다. 저는 피해를 느낍니다. 2, 3세 아이가 한글을 줄줄 읽으려고 하면 몇 년을 그에 시달렸습니다. 7세 아이들 결정적인 시기에는 보름만 해도 한글을 뗄 수 있습니다.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해서 눈 높이고 학원이고 기억니 한번 2, 3세 아이를 안 가르쳤습니다. 얘가 궁금하니까 7살이면 어머니
참새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씁니까? 자면서 피드를 합니다. 차이가 미음이에요, 시옷이에요? 아, 미음이면 참이 되겠구나. 대화 속에서 한글을 익혀나갑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머니들은 어린이집, 어린이집대로 보내고 성경을 성문대로 보내고 오후에 또 뭐 눈높이, 수학, 한글 막 붙입니다, 여러분들. 상주에는 안 그럽니까? 상주에는 눈높이 지사가 없습니까? 우리 애처만 그래요? 예, 건강합니다, 어머니들. 너무 많지. 아이들 뇌에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자, 신생아들 좀 빨리 키우고 싶다고 밥 먹여도 됩니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밥을 먹은들 소화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이 가슴이 커야 되는데 머리가 커진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거 실력 차이가 엄청 난답니다. 있는 집 아이들 방 한번 딱 마치고 왔을 경우 이런 차이 난답니다. 없는 집 아이들 가이드 못하죠. 있는 집 아이들은 막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개인 교수를 막 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초등학교 실력이 대단합니다. 요즘 아이들 영어 실력이다 뭐 한문도 뭐 공무원들 수준 이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 요즘 하는 아이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훌륭한 대학 가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울대요. 인생을 서울대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학교를 서울대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이들 가르치기 좋아서 교회에서 이제 교사를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하고 또 대학교 가서 이야기를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걸 신나고 밤새도록 그리고 신나는 거. 그래서 꿈이, 1차적인 꿈이 나는 어린이집 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꿈을 이뤘습니다. 교사 생활을 하면서 나는 꼭 원장이 돼야 되겠다.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저희 어린이집 원장님 병원 의사였습니다. 입학식, 졸업식 외에 오시질 않아요. 나머지 일은 제가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지만 원장이 된 듯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10년이 흘러서 제가 96년도에 시설장으로 임명을 받고 이제 원장이 된 지가 딱 10년째입니다. 올해 7월 1일 되면요. 예, 그때 우리 원장님이 그때 어린이집 전화 바뀌면서 원장이 겸직하면 안 된다. 이제는 전공하신 분에서 단독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 저를 불렀습니다. 김생,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이제 구치관에서 어린이집을 하나 설립하려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랬더니만 우리 원장님이 새로 짓지 말고 이거를 김생이 받아서 해야 좋겠나. 자, 여러분들, 저는 교사 때 준비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원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원장의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꿈이 없이 이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훌륭하게 키워야 되지, 뭐 해야 되겠지, 여러분들. 어떤 그런 부분들. 자, 앞에 여기 피아노 있죠? 피아노가 여기 있죠? 누군가 인생을 피아노 연습가 같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모든 여성들이나 아이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피아노 치면서 예배드리길 좋아해요. 다 피아노 치고 싶어요. 하지만 1차적으로 피아노 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피아노를 배워야 돼요. 하루 이틀 배워야 될까요? 안 돼요. 장기적으로 배워야 돼요. 자, 피아노를 배우고 더 열심히 하려면 피아노를 구입해야 되겠죠. 아이들 자녀교육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안 보입니다. 특히 유아교육은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보통 엄마들은 한글 깨우치고 수학 깨우치면 유아교육이 좋아요. 유아교육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 모래, 시멘트, 철근 넣죠. 유아교육은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처럼 부모의 역할이 올바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근데 요즘은 양성평등이잖아요. 다들 뭐 엄마도 직장 나가시고 아빠도 저녁에 만나서 아빠 빨리 놀고 엄마 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그런 분들. 예, 옛날에는 아빠는 절대 빨리 하면 안 돼. 이제는 빨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맞죠? 예, 웃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떤 그런 분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의 발달이 빠른 아이들이 지능도 높고 다 연계가 됩니다. 자, 발달이 빠른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실 거고 제가 선물이 또 나갑니다. 히터, 발달이 빠른 아이들은 뭐가? 신체가 건강합니다. 또 의욕적입니다.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모두가 긍정적입니다. 어때요, 그 다음에? 예, 관심도 많고 욕심도 많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또예요. 친구들하고 관계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언어가 빠릅니다. 친구 관계를 잘하면 언어가 빠릅니다. 언어가 빠른 친구는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언어 이꼴 인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이집 오면은 이런 아이들, 발달이 빠른 아이들, 친구들 많이 수용하는 신기한 골고대장이에요. 발달이 빠른 애들. 그런 애들은 신체가 빠르고 그리고 발달이 늦은 애의 특성. 발달이 늦은 아무도 없는 거죠. 목사님 다 빨라요. 제가 내일 낮에 한번 와보야겠습니다. 자, 늘 아파요. 약봉지 달고 다닙니다. 맞지, 여러분들? 그 다음 어때요? 힘이 없어요. 어린이집도 가기 싫고, 어린이집 성교도 가기 싫어해요. 아침 차 먹으면 힘들어해요. 친구들하고 못 놀아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게 없고, 먹고 싶은 게 없어요. 놀이도 주도를 못해요. 자, 우리 병원놀이 하자. 나 의사 선생님, 나 간호사, 나 환자 할래. 환자 정도 괜찮아요. 나중에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포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아침에 자유선택 활동 시간 2시간 반입니다. 2시간 반을 놀이코리에 못 들어가고 트랙을 밖으로 돌아다닙니다.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머리만 키울 게 아닙니다. 가슴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영유아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급성장 인생에 있어서 자, 수정순간부터 발아기, 배아기, 출산에서 신생아, 영아, 유아,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 노년, 그 다음에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급속적인 발달이 이루어진 시기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질문, 언제입니까? 손 들고 대답해야 됩니다. 이거는 영유아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를 보십시오. 금방 태어난 애기가 100일만 지나면 보행기 타고요. 못 가는 거요. 어떻게? 뭐 합니까? 뒤집기 하죠. 그 다음에 기억합니다. 하루가 다릅니다. 어른들 나이 먹는 거, 아이들 성장을 위해 나이 먹는 거 아무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여러분들. 급성장이 이루어집니다. 태어나면서 돌까지, 걷기까지의 성장, 여러분들. 예. 그리고 아이들 인지, 지능이 여러분들 2세까지가 75% 지능이 다 발달됩니다. 그리고 5세까지가 90%예요. 5세까지 90%면 우리 성교원 아이들 몇 명 아닙니까? 이 90%, 나머지 10%는 7세, 6세 안에 발달됩니다. 영유아기 때의 지능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저 역시도 그래요. 우리 앉으신 부모님도 그래요. 영유아기 때 지능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자, 영유아기 때 지능은 어떻게 되는가?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시각적인 경험, 후각적인 맛의 자극, 자극을 통해서 내가 내 무게가 커집니다, 여러분들. 진을 실험했습니다. 한지는 아주 어둡고 좁고 깔끔하고 또래의 지도 안 넣어주고 장난감도 없이 지를 놔두고, 한지는 아주 넓은 공간, 밝은 공간, 또래의 지도 많이 놔두고 장난감도 지가 넣어줬습니다. 3달 뒤에 내 무게를 해보니까 4%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애기만 놓으면 조용히 키우는데 저 아이들 다 빼고 코도 다 빼고. 왜? 걔들 그러면 각 순간해하고 전화소리 안 동sab니까? 물소리, 전화소리, 벨소리 다 자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거 당 좋아한다고 배만 계속 가는 거 보세요. 어린이집 와서 사과를 안 먹습니다. 집에서 배만 먹고 배, 사과, 귤 여러 가지 맛의 자극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맛의 자극, 소리의 자극, 물소리, 기차 소리, 전화벨 소리, 뭐 다 소리의 자극. 아이는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어떤 그런 부분들. 놀란다고 어머니를 경험 안 시키자는 거죠. 어릴 때 내 발달은 하나의 작업으로 시작됩니다. 아이들 신체가 발달된 아이들 밖에서 노는 거 좋아합니다. 밖에서 놀면 뭘 또 합니까? 놀이를 통합니다. 놀이를 통해서 노는데요. 놀이는 어떻게 누가 하고 있나요? 누가? 친구가 합니다. 자, 아이들 발달에 최고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아이들 발달에 최고의 교사가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 부모고 두 번째는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요즘 아이들 친구들 안 만나게 해요. 집에 오면 어설피고 뭐 다들 또 퇴근을 늦고 그러죠. 또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래 관계. 부모를 닮고 부모의 역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일단
그 다음 두 번째로 아이들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입니다. 또래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친구 없이 혼자 나눠도 되는데, 자, 가정과 성경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대답을 해주세요. 성경에는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준비가 안 됩니다. 뭘까요? 가정의 집에 친구예요. 나오세요, 언니. 자, 우리 문경대 학생이 한 분이 경제력도 되고 이제 되는데 어린이집 안 보냈답니다. 2년 동안, 3년 동안. 집에다가 책도 다 사놓고 또 교구도 다 사놓고 내가 가르치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릴 때 또래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친구 사람들 성인에 이르러서 원만한 인간관계, 대화의 관계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아이들이 리드를 못하는 아이 커서도 리드를 못합니다. 어릴 때 리드를 하고 그걸 못해서 한 친구들은 성공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맞죠? 어릴 때 생각나는 친구 이름 10명 딱 대화를 가면 나온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생각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네,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다 리더가 되기 원하고 다 1등하기를 원하고, 근데 부모님들은 준비를 안 해요. 1등 원하는 부모님들 공부하십시오. 엄마는 내 애들을 보고 야, 니들 가서 공부해. 빨리 공부해. 학생이잖아. 빨리 공부해. 안 합니다. 다음은 잡지책이라도 성경이라도 읽으십시오. 맞아요, 여러분. 그죠? 공부해라가 아니고 공부하자 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저는 다 먹고, 저 엄마는 성경 좀 보고 할 테니까 같이 우리 산에 앉아서 같이 하자. 어떤 그런 분위기를 주세요. 아무 분위기, 엄마 TV 뭐 소리 끄끄이 틀어놓고 보면서 내가 공부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 네, 아이들한테 환경을 부모가 줍니다. 그리고 부모가 열심히 일하시는 거, 열심히 사시는 부모, 아이들도 열심히 삽니다. 요즘은요, 그 사장들이 20대 후반이 사장이고 30대 초반이 사장입니다. 옛날에는 60대 돼서 배나와 사장이잖아요. 배나와 사장이 없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우리 대학생들 많이 보는데요. 서울 같은 데는 창업해야 대학생 인류 재벌입니다. 인터넷에다 쇼핑몰 구축해서 장사를 하고요. 좋은 또 디자인 만들어서 게이트 같은 것도 하고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요새는 투자는 기본이죠. 쓰리장도 기본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기본입니다. 요즘은요. 저도 현대인생님 같습니다. 저도 기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하면서 사실 바쁩니다. 바쁘지만 즐겁게 합니다. 저는 바쁘지만 즐겁게 해요. 행복은 여러분들 특별한 일이 있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예, 여성들도 하고 어린이집 일도 보고 시간 날 때 또 가게 가기도 하고 저는 즐기면서 일을 합니다. 오늘도 오면서 너무 신바람나게 왔습니다. 부족한 사람인데 또 이렇게 큰 교회에서 저를 또 불러주면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저는 바빠가 기도도 못하고 오늘은 제가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계속 바쁘게 다니는데 걱정 4시에 눈이 떴습니다. 어제 1시에 자고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방학 때 또 좀 다른 개인적인 공부를 하려 했더니 또 과제가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지금 결혼 이민자 가정 많이 있죠. 외국 여성들. 그 여성들의 아이들 자녀 교육을 제가 맡았습니다. 경대에서 프로그램을 짜고 제가 그 교육을 시키면서 지금 사전 연구에 들어가서 9월달에 경대에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매달리라고 1시까지 거의 매달리고 한 3시간을 자고 4시에 일어나보니까 교회를 갔다 와야 되겠다. 준비도 안 해놨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부족한데 교회에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실수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간단하게 하고 집에 들어와서 다시 책을 한번 펴봤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사실 많이 됐어요. 교회에서 제가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부모님들 대상으로 제가 또 과목이 제가 아동 파트인 만큼 좀 건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했습니다. 하시다가 제가 참 하다가 질문이 있으면 또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이들에 있어서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을 압니다. 아이들이요. 정말 핸드백만 들어오고 뺐다 꽂는 식 오는 선생님 싫어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세기는 엄마를 안 담고 어린이집 교사를 담습니다.
저는 항상 그럽니다. 시험 대생이 증가합니다. 마찬가지죠? 심지어 7시 반에 와서 오후 7시 반에 갑니다. 아이들 12시간이 어린이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선생님을 엄마로 생각하는 거예요. 과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하루 종일 거기서 먹고 자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상호작용도 하고 선생님이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우리 딸내미가 빨간색을 싫어해요. 그렇게 알더니만 선생님은 며칠 전에 빨간색 옷 티셔츠 하나 사입었어요. 엄마 나 빨간 거 찾아서 입을래요. 싫어해도 선생님이 빨간 티를 입고 오니까 색깔이 막 좋아하는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선생님이 우울하고 선생님이 힘이 없고 아이들 그만 아이들 다 우울하고 힘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분위기를 제가 봤습니다. 여성부 일을 하면서 20분 내다녔는데 원장님 분위기가 딱 나오면 그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원장님 액티브하고 열심히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원장님 선생님들도 기가 살아가지고 막 합니다. 원장님이 쭉 빠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계시면 전체 분위기가 바뀝니다. 또 반에서 교사가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쾌활하게 아이들 대할 경우에는 그반 아이들 전체 표정이 밝습니다. 교사가 우울하고 늘 힘들어하고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그 전체 반 아이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이유 없이. 그게 바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설에서의 리더, 원장이 어떤 분위기 그대로 받아요.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선생님을 봅니다. 가정에서는 뭘 봅니까? 부모의 존재.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역할을 시키잖아요. 아무리 집에서 부모님 싸우는 일 절대 하지 마 전화기 던지는 거. 그 다음에 대부분 원장님 이건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 엄마가 어저께 아빠한테 전화기 탁 맞았어요. 밥상을 발로 팍 찼어요. 근데 절대 얘기하지 말라 했어요. 그런 부분 여러분들 아이들은 도로 더 이야기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걸 보이지 않게 역할을 시키면 그대로 나옵니다. 여보 당신 맨날 늦게 들어오면 어떡해? 내일부터 난 내려줄 거야. 그대로 엄마의 목소리 그대로 따라합니다. 앞도 남자애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 가정의 분위기를 알면 조금 너리 세트를 딱 한 세트 갖다 주면 아, 이 집안의 분위기 안에서 되고 다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어린이집 상담할 때는 전혀 안 그런 척 하면서 얘가 왜 이런지 모르네요. 요즘 이상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 예, 가정의 분위기를 아이들 금방금방 익힙니다. 또 가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우울합니다. 부모님 우울하고 부모님이 아프고 이러면은 어린이집에 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요. 어떤 그런 아이들이 또 성장이 늦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영유아기 때 지체나 장애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는 아이들 지체하고 지연하고 다릅니다. 지체는 여러분들 하나의 장애를 띠고 왔습니다. 지연은 늦게라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이제 봐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야 아범도 늦었으니까 야dom에 뭐한 18개월 도돌 돼야 뭐 안 걷겠나? 표준 발달을 보셔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 요즘 아이들은 표준보다 더 빠릅니다. 그런데 옛날 소리를 합니다. 너 아범도 늦었고 말도 늦었는데 기다려보자. 때를 놓칩니다. 여러분들. 자, 발달에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결정 시기 때 좋지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병원을 찾아가는데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심지어 예전에 한 치과에 애를 셋째 아이를 냈습니다. 낳았는데 위에 있는 오빠는 다 똑똑해요. 얘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은 정말 예뻐요. 셋째 늦둥이를 낳았다고 모든 걸 하는 거예요. 말을 한번 동기를 안 주는 거예요. 물 먹고 싶다 하기 전에 물 갖다 놓고 냉장고에 향 다 갖다 놓고 학교 갔다 오면 하면 지 좋아하는 과자 다 사놓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너무 다이나는 거예요. 학교를 가는데 늦어요. 그런 것들 부분들. 예. 부모님이 아이들한테는 조금 부족한 듯해서 아이들의 어떤 동기를 줘야 됩니다. 엄마 배고파, 밥 줘. 엄마 사과가 먹고 싶어 하면서 언어를 습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냉장고에 뭐가 있을까? 근데 요즘 엄마들 냉장고 질문하기 전에 한번 다 꺼내놓았어. 니 뭐 먹을래? 뭐 이렇게 나옵니다. 꼭 수학 공부해갖고 이래서 시끄러지 따라서 이게 수학 공부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아인 교육에 있어서 모든 교육 과정은 놀이 중심입니다. 놀이를 통해서 수학. 자, 냉장고에 뭐가 있을까? 한번 하나 맞춰볼까? 사과가 있을 것 같고, 뭐 포도가 있을 것 같고, 언어 학습입니다. 꼭 우리 어머니들은 또 단어 이래갖고 사과 걸리는 애가 이거 먹을 거 사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생활 속에서 교육입니다. 생활 속의 놀이로 접근합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
예, 꼭 1, 2, 3, 4 그게 아니라 자, 포도를 한 송이 있으면 너가 한번 갖고 와봐. 포도를 3송이를 엄마한테 한번 따주세요. 그 다음에 5송이를 한번 따주세요. 3송이가 더 많을까 5송이가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엄마들은 1에서 100까지 우리 애가 지금 5살밖에 안 1에서 100까지 다 쓰고 왜? 뜻은 모릅니다. 주입식으로 엄마는 압니다. 98이 38보다 얼마나 더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죠? 예, 준비되었을 때 시작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발달할 시기에 발달해야 된다는 거. 예, 영유아기 때는 신체와 발달함으로 건강을 저하합니다. 언어를 통해서 인지도, 성격 형성도 되고 그런 부분들, 사회성이 발달됩니다. 놀이를 통해서. 자, 보통 우리 부모님들 놀이하면은 굉장히 비생산적으로 얘기합니다. 뭐 아무 때 놀면 안 되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있어서 놀이는 눈 감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다 놀이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생산적인 일입니다. 놀이를 통해서 신체가 발달됩니다. 대근육, 소근육 미끄럼도 타고 찾고 끼우고 맞추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아이들의 어떠한 그 문제 해결력이 생깁니다. 이랬을 경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서로 또 협상할 수 있고 어떤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형제간에 많이 이제 시샘도 하고 뭐 이런 질문을 던져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형제간의 시샘 이거 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회화의 기초 과정입니다. 근데 요즘은 형제간의 사회화가 안 이루어집니다. 왜? 한 명밖에 안 나. 없는 집도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우리도 지금 5명이거든요. 딸 3살 아들 둘인데 언니하고 싸우기도 하고 같이 나눠 가지기도 하고 맞아 그러는데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사회화 이루지는 못해요. 가정에서 이루고 나와야 돼요. 만드는 거예요. 자, 시설이라든지 싸우고 경쟁하고 이랬을 때 엄마가 나가갈 때 많습니다. 그럴 때는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 동생이 지금 금방이 돼요. 나서 너가 더 예쁜 게 아니라 동생 아직 어리니까 엄마의 보호가 필요해. 아, 너가 보호할 수 있겠니? 그런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아니야 난 못해 엄마가 해야지. 이해를 합니다. 무작정 동생만 이뻐하고 동생 어머니까 애들이 태행적인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왜?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 거 아시죠? 예예. 오히려 형제하고 싸우고 다투는 중에서 학습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 해결력이요. 언니가 앉아서 내가 이렇게 했다. 대처 능력. 첫째보다 둘째가 어때요? 첫째보다 둘째가 어때요? 왜 빠를까요? 정답을 한번 왜 빠를까요? 둘째가 형이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으로 용어로 사회화 과정을 먼저 겪기 때문이에요. 형을 통해서 습득을 되는 거예요. 아이들과 같이 또래 속에서 집에서 그 언니, 오빠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이가 빠르다. 큰애는 무르다. 이런 얘기 하자는 거죠. 어쩔 수 없어. 왜? 큰애는 모델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둘째가 또 인기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아이들도 발달이 많은 아이들은 아이들을 수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문용어로 또래 수용도라고 말습니다. 시기하면은 인기아이, 배척아이, 소외된 아이, 특이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인기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인기 짱입니다. 선생님 걔 없으면 어린이집 오기 싫어요. 뭐든지 걔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은 걔 때문에 가기 싫어요 하는 애도 있는 거예요. 나 아무도 안 놀아줘서 어린이집 가기 싫어요. 아무도 안 놀아준 게 그 친구가 못 노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말 그런 얘기예요. 얘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는데 친구들이 야를 어디다 시킨다고. 그래, 원장님 고민이 돼서 왔습니다. 어디다 시키냐. 이 친구가 못 놀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환경을 보니까 엄마가 학습에만 연연한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은 어린이집에서 니도 하겠지. 한국을 빨리 깨우치면은 동화만 잘 읽으면은 어린이집 가서 이거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글 깨우치다가 리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성이 그 친구는 떨어지는 거예요. 아파트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놀아야 되는데 그 시간에 친구는 학습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답을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가셔가지고 아파트 위층에 또래가 있으면은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가지고 가서 놀자고 해서 아파트 놀이터에 놀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어린이집 아이가 동화책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 방에 동화책 다 읽었어요. 그 친구는
즐거운 일이랑 동화책 이거밖에 없어요. 너무 지나치게 독서를 많이 해도 문제입니다. 책상 밑에까지 들어가서 읽었습니다. 제 방에 와서. 일종의 자폐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장면을 계속 봅니다. 자폐해가지고 못 올린 자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폐는 종류가 엄청납니다. 말을 하기 싫어하는 애 있고, 한 장면을 계속 끊어지게 보는 친구 있고, 책상 밑에 들어가는 친구 있고, 자동차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그런 부분, 여러 종류의 이제 정맥이 나오는데요. 책에만 엄마가 무조건 어릴 때 동화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책만 좋아하는 거 읽어요. 책만. 그런 줄을 읽어요. 친구가 없어요. 동생하고도 못 어울려요. 동생하고도. 문제집이 여러분들, 그죠? 어떤 그런 부분들. 예, 아이들의 발달의 균형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성경 교육도 아이들의 균형 잡힌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대집단 활동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대집단도 하고 소집단도 하고 정적인 활동도 하고 동적인 활동도 하고 가정에서도 그래요. 계속 동화책만 읽으라고 그랬을 경우에는 동적인 활동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동화책도 좀 읽다가 놀이터에 가서 자전거도 좀 타다가 인간도 좀 타가 다양하게 아이들이 발달할 수가 있어요. 인지만 발달해도 안 된대요. 여러분들. 신체도 따라줘야 되지 여러분들, 그죠? 어떤 그런 부분들. 어린이집에 준비라는 감이 있습니다. 7살이에요. 그 엄마가 작년에 왔어요. 어린이집 다 돌아다니다 적응이 안 돼갖고 저희 어린이집 왔습니다. 그래서 걔가 7살이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받았습니다. 7살이라는 아이를 업고 다니고 유모차 끌고 다닙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가 난 학교 가는 것만 목표를 잡는다 이래 한 거예요. 다 멀쩡한 아이를 업고 다니고 남자애 한 명밖에 없거든요. 엄마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 독립심. 엄마가 혼자 못 쓰면 자녀는 혼자 못 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마가 아이를 떼고 어린이집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차도 안 태웁니다. 불안해가지고. 엄마가 내 데려다 주고 또 농장에서 한 3달 동안 지켜봐서 걔가 자는구나. 엄마는 일종의 병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자녀 아이들이 커서도 문제가 됩니다. 학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죠. 어떤 그런 부분들. 엄마가 문제를 만들어요. 그런 말을 보니까 엄마가 문제를 만들어요. 하루 장날 보니 유모차를 끌고 다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망을 이상하다 싶으니까 저는 짐을 실은 줄 알았더니 개를 태워가지고 끌고 다니던 7살짜리. 근데 내가 다리가 어디 뭐 부러졌나 그런 부모도 계세요. 어디 보면 그 부모는 자녀는 잘한다 생각하지만 그 자녀를 망하게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망하게 해요. 부모가 또 자녀를 성공시키고 여러분들. 저도 부모님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세우고 다 하시고. 예, 제가 오늘 여기 가신다니까 보이지 않게 기뻐가지고 내가 시간 그래도 예, 그래 열심히 또 살아가는 모습 속에 부모들은 보람을 느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죠. 나이 들어서 자녀가 부모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비춰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 뒤에 따라가는 그림자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 하루 아침에 여러분들 하루 아침 20대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30대 열심히 일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대가 있는 사람은 30대 열심히 일합니다. 30대 일하신 분이 40대 놀까요? 더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 예. 제가 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공부 안 하고 놀면은 2학년, 3학년 공부 못합니다, 여러분들. 영유아기 때 기초공사를 차관해야 됩니다. 저희 어린이집 작년 접촉하면서 기초를 막 파더라 1층 짓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하냐니까 앞으로 2층, 3층, 4층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판다는 거예요. 건물보다 더 많이 파더라고요. 예, 바로 유아교육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육입니다, 여러분들. 깊이 있게 아이들이 어떤 발달이 있어요. 기초가 있는 아이들은 키도 클 수 있고 두뇌도 발달할 수 있고 언어도 확장됩니다, 여러분들. 놀이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부터 인지가 안 되고 언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단순 놀이를 합니다. 혼자 놉니다. 간단한 빙놀이 정도밖에 못해요. 기울기 맞추기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두뇌가 되고 언어가 되는 친구들은 협동놀이를 합니다. 복합놀이를 합니다. 놀이가 세련돼집니다, 여러분들. 언어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이들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언어가 확장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부모님들이 아기식 말투, 어릴 때 쓰던 거, 넷넷, 찌찌, 주워가자. 7살, 5살이 되는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시대명사, 엄마 저거, 이거 말을 못 배울 때 그 아기식 말투를 쓰는 걸
5살, 7살 때도 어린이집 갈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이집 처음 어떤 친구 이런 친구 있어요, 느껴하고. 선생님 저거, 쌤 이거. 그랬을 경우 완성된 문장으로 부모가 피드백을 안 했다는 경우예요. 너희 어머니는 왜 말을 이렇게 정상적인 완성된 문장 피드백을 안 해줬을까? 이것저것. 선생님 물, 정보식당 선생님 물 될까요? 선생님 물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말 배우는 시기에 보통 2돌이 되면 말을 합니다. 정확한 완성된 문장으로 피드백을 상호작용을 해주십시오. 예, 어릴 때 그 말 습관이 평생 갑니다, 여러분들. 7세가 돼서도 선생님 저거, 이거, 선생님 물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왜? 아기식 말투를 못 보는 거예요. 아이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문제가 있어요. 연령에 맞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네, 대중매체 여러분들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 어떨 때 대중매체가 어떻게 대중매체를 활용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질문입니다. 답을 해주십시오. 선물이 나갑니다. 자, 빨리 고민을 해보십시오. 뭡니까? 네? 대중매체, TV, 또 뭐 있습니까? 네, 네? TV 컴퓨터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과적인 효과를, 긍정적인 효과를. 자, 첫 번째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분명히 공청, 같이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제한해야 됩니다. 이거만큼은 보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안 돼요. 네 번째는 유익한 시간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거 보니까 엄마는 이렇게 느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어떤 그런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이루어지면은 TV라든지 대중매체로 아주 큰 효과를, 어휘가 확장되고 세계적인 문화를 익힐 수 있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부정적인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오늘부터라도 한번 메모를 하셔가지고 대중매체, 그렇다고 TV를 안 볼 수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맞죠? 예, 어떤 그런 분들. 그래서 꼭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메모를 하셔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보고 내용을 파악해서 보시도록. 파워레인지 아시죠? 한때 유행했었죠? 그게 아이들의 공격성을 유발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국의 아이들이 하루에 1년 12달 중에 한 달을 TV를 본답니다. 한 달을. 하루에 3시간 이상 TV를 시청하면 한 달은 TV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3시간 이상 보면은 비디오 정보입니다. 근데 엄마들은 얘는 이거 대고 보는데 뭐 걔가 집중력이 돼서 보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본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비디오의 어떤 매체가 전달하고 정보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런 부분들. 예. 1년에 한 달 TV보다 생각이 얼마나 낭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일단 그런 부분들. 예, TV도 부모님들도 좀 TV를 좀 제한하십시오. 하루에 막 아침부터 시작 저녁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에 상진은 안 계시는데 저쪽에 계세요. 시간 때서 그냥 내었을 때 어떤 그런 부분들. 사실 TV를 통해서 가정의 어떤 대화도 많이 단절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 어릴 때부터 그 TV 보는 습관에 대해서 좀 제한을 두는 그 식습관, 생활 습관. 그리고 어릴 때 기본 생활 습관을 익히지 않으면 평생 갑니다. 3살 버릇 어디 몇 살까지 갑니까? 8까지 갑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어린이집에도요, 3살에 들어온 친구들은 빨리 그 생활 습관 익힙니다. 화장실 가서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씻고. 7살에 들어온 친구는 못 익힙니다. 집에서도 일하는데 못해. 마찬가지죠. 어릴 때, 아이가 났을 때부터 신발은 신발장에 가지런히 뽑고, 갖다 놓은 옷을 어디 그러고